저랑 남편이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회사였어요. 뭐 사내 커플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죠. 그 전에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었어요. 평범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도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서 졸업 후 목표를 공무원 시험으로 잡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시험에 낙방을 한 지도 3년째 매번 합격했다는 소식은 없이 불합격 통지서만 받아오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다 못해 화까지 내는 지경에 이르셨죠. 남들은 말이야, 1년만 공부를 해도 턱턱 붙는다는 시험인데, 너는 3년째 내내 공부한다고 집안일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녀석이 왜 못 붙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공부한다고 거짓말 치고서는 어디서 딴짓하는 거 아니야? 지난달에 네 엄마한테서 받아간 인터넷 강의 비용은 정말 인터넷 강의 듣는데 쓰고 있는 거 맞아? 집에 붙어서 공부하는 꼴을 못 봤어. 집에서 하면 자꾸 딴짓을 하게 되니까 도서관 같은 데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1년 만에 시험 합격한 사람이 누군데 나와보라고 해. 아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딨다고. 요즘은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많고 시험도 어려워서 3, 4년은 기본으로 공부한다니까. 물론 제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진짜 미친 듯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 조금 놀기도 놀았어요. 에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같이 공부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가끔은 숨 돌릴 틈도 있어야죠. 그렇다고 또 맨날 놀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할 만큼의 공부가 끝이 나면 조금 숨통 틔우려고 카페도 가고 했다. 요 정도예요. 저희 아버지는 말이죠. 나름 성공하신 사업가였어요. 중소기업 하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게 주물을 만드는 회사로 꽤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덕분에 저는 돈 걱정 따로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하도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선언을 딱 하신 거죠. 내가 아주 보자보자니까 말이야. 너는 자세가 글러먹었어. 그렇게 딴짓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되겠어? 그럴 바엔 차라리 회사에 나와서 일을 배워라. 나중에 주물 공장 물려받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 뭐 한다고 공부해서 공무원 철밥통이 되겠다고 그래. 그거 일은 힘들고 돈은 안 되는 일이라고. 근데 저도 참 성격 이상한 게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전혀 할 줄도 모르는 일 새로 배워서 하는 것도 그렇고 게다가 공무원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한 지도 3년이 됐는데 친구들이라고 제가 시험 공부하는 걸 모르겠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럼 다들 그럼 그렇지 하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게 쪽팔리고 싫더라고요. 딱 1년만 더 해볼게요. 제가 오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딴짓 안 하고 미친 듯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1년만 딱 눈 감았다 치고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 잡고 공부하기를 1년. 당연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불합격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기대를 다하고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께 불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지만 평생 숨길 수 없는 일이니까 솔직하게 딱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거 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지. 너는 공부머리가 없다니까. 더 이상은 내가 못 봐주겠다.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알아서 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취업할 생각도 하나 없이 4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만 하다가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그렇다고 합격을 해온 것도 아니고. 돈 지원을 딱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다. 공부를 하려면 알바 자리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때마침 정말 우연히도 아버지네 회사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사실을 엿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뭐 요즘 젊은이들은 끈기가 없네 어쩌네 하면서 알바 공고를 내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아버지 모르게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에 직원들이 꽤 많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뽑는데 관여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평소에 공장에 방문을 한 적도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거든요. 관리직으로 있는 분 딱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제가 아버지 딸인 걸 몰랐어요. 어차피 아르바이트생 뽑는 거고 기간제니까 그냥 필요한 부서 팀장이 대충 면접을 보고 뽑았는데 저를 딱 뽑아주신 거죠. 물론 지원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기간이 애매했거든요. 저는 무난하게 아버지의 딸인 것을 속이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딱 4시간 정도였어요. 그래도 일이 꽤 바빠서 그런 건지 아르바이트비 하나는 짭짤하더라고요. 기본 최저 시급보다 3,000원 더 쳐줬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인터넷 강의 듣는 것도 무난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거기다가 4시간 내내 제가 할 일이 대금이나 거래 내역서 같은 것들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업체별로 분류하고 뭐 그런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일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주 그냥 일석이조다 하고 있었는데 딱 한 번 위기가 찾아온 적도 있었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길래 보니까 관리자 아저씨가 제 얼굴을 딱 본 거예요. 그분만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저씨께서 긴가민가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 말을 했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죠. 이 팀장, 저 여자분이 새로 들어왔다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가? 잠깐 나랑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 따라 나오게나. 저는 일부러 아버지를 모른 척하면서 옆에 앉은 대리님한테 저 아저씨는 누군데 나를 부르냐는 식으로 연기를 했고 대리님은 의아해하면서 저분이 사장님이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김미영 씨를 왜 부르지? 혹시 거래 내역서 같은 거 뭐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사장님께서 따로 호출하시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부르셨으니까 금방 다녀올게요. 그 사이에 거래처가 뭐 보내달라고 하면 제 컴퓨터 파일에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따라 나갔더니만 아버지께서 사장실로 저를 부르시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놈아, 무료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지원해서 들어온 거야? 이놈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생각을 알 수가 없네. 공무원 시험 공부하려면 앞으로는 제 돈으로 알아서 하라면서요. 단기 알바치고는 시급도 짭짤하고 해서 면접 보고 들어왔어요. 이거 낙하산 아닙니다. 제가 면접 보고 들어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해고할 수 없다고요. 제가 제 돈 벌어서 공부해서 공무원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답답해 하시면서도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면담을 빙자한 부녀간의 대화를 끝내고 자리에 돌아오니까 제 앞에 앉은 다른 남자 대리님이 궁금해 하시길래 대충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냐고 일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해주셨다고 말을 하고는 둘러댔죠. 사실 회사 사장이 일개 알바를 불러다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한 모양새긴 하니까 대리님이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시침이 뚝 떼는데 어쩌겠어요. 잘 넘어가게 됐죠. 그 뒤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딱 3개월 단기로 하고 기간이 다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남자 대리님이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잘해주셨고 제가 할 줄 모르는 업무들이 많아서 신세를 지기도 했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생각보다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기도 했고요.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였죠. 대리님도 은근 능력자라서 그런지 제가 덕분에 일을 쉽게 잘 배울 수 있기도 했죠. 그렇게 3개월 아르바이트가 끝이 나고 아버지께서 따로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래, 3개월간 일을 해보니까 좀 어떠냐?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집중이나 잘 되더냐?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머리도 괜찮은 것 같고 말이야.
너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거나 공부만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나는 회사를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사실 제 밑으로 쌍둥이 남동생이 2명 있는데 걔들이 진짜 개 노답이었거든요. 정말 인터넷에서나 볼 법한 양아치라고나 할까요? 저희 집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사고만 치고 다녀서 소년원을 지 집처럼 들락날락했던 놈들이라 집에서도 관심 끊고 있는 놈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회사를 저에게 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셨던 거죠. 본인이 노력해서 이 위치까지 끌어올렸으니 자식이 맡아서 뒤를 잇는 게 보기에도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뜻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꼭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공부만 할게요. 회사 일 나름 잘 배워서 재미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목표했던 게 있으니까 도전을 멈추고 싶지는 않아요. 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 그럼 네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고 말을 하니 내가 다시 지원을 해주마. 3개월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았을 테니 말이다. 저는 계약이 끝이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알바임에도 불구하고 앞자리 남자 대리님이 제 송별회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여자 대리님은 아니 뭐 알바한테 송별회까지 하냐고 툴툴거리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들 뭐 아쉬우니까 한잔하자 하게 되었는데 술 한 잔 걸치고 다들 집에 가자 해서 가방 들고 나오니까 남자 대리님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됐다 그랬죠. 괜히 집에 갔다가 아버지라도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이 늦은 시간에 술까지 마신 여자를 혼자 집에 보냅니까? 제가 근처까지라도 같이 갈 테니까 같이 가죠. 대리님, 저한테 관심 있어요? 왜 이러세요? 사람 오해하게. 저 그냥 혼자 갈 수 있어요. 술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갈게요. 네, 김미영 씨에게 관심 있습니다. 이제 회사 그만두면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저랑 데이트합시다. 술김에 약속을 잡았는데 다음날 술 깨고 나서 진심이라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데이트 약속도 잡았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갔는데 저를 좋아한다고 몇 번만 더 만나봐 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험 공부도 해야 하는데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 싶었지만 저도 대리님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호감이라는 게 생기긴 했고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고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근데 웃긴 게 연애를 하면 공부를 할 시간이 사라져야 정상인데 대리님이 제 시험에 더 진심인 거예요. 무조건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연애한답시고 정신 빠지면 자기 탓되는 거라고 이 악물고 공부시키길래 열심히 따라가게 되었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 결과 저는 공무원 시험에 떡하니 합격을 했죠. 어휴, 이번에야말로 정말 합격이라는 거지? 아이고, 장하다 내 딸. 그렇게 5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드디어 공무원이 되었구나. 뭘 그렇게 유난을 들고 그래? 그 박봉인 직원 뭐가 좋다고. 아이 그냥 내 회사나 물려받아서 돈이나 쓸어 담지. 에휴, 자식들이라고는 애비 마음 하나 몰라주는구먼. 저는 그렇게 공무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에도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제 나이 31가 되었을 때 대리님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는 좋다고 대답을 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제가 제일 힘들 때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말을 아꼈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부모님께 돈 타기 애매할 때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지요. 제가 돈벌이가 없으니까 데이트 비용도 다 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회사 대표인데 그걸 끝까지 숨기고 있었잖아요. 알게 되면 좀 곤란해질까 싶기도 하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죠. 그래도 결혼까지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하냐 싶으시죠? 제가 공부할 때 돈 지원해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표 딸인 거 알면 알게 모르게 배신감도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집안에 돈도 많으면서 자기를 시험했던 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참 바보 같은 게 이런 건 미리미리 오픈을 했어야 했는데 언제 말할까 타이밍만 재고 있다가 홀라당 시기를 놓쳐버린 거였어요. 결국 저는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상외로 시댁에서 저를 엄청 반겨주는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아이고, 완전 똑쟁이네. 요즘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니만 말이야. 아이, 공부하느라 힘들진 않았니? 그래도 포기 안 하고 하길 잘했다.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그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큰 인물 될 사람 뒷바라지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이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다니고 계시고요. 어머니께서는 가정주부세요. 아직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나이도 꽤 있으실 텐데. 뭐 정년이 없는 직업이신가? 아무튼 든든하니 좋구먼 좋아. 그나저나 우리 집안에도 이제 평생 직장 다니는 사람이 생겼네. 아이고, 지난번에 말이야. 친척 며느리네가 학교 선생이라고 엄청나게 으스댔는데 나도 이제 공무원 며느리 봤으니까 으스대기 딱 좋겠구만. 아버지께서 회사 대표라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 회사에 다니신다고 둘러댔죠. 근데도 뭐 대단하다면서 갑자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드신 건지 뭔지 저를 엄청나게 좋게 봐주셨어요. 저야 감사할 일이죠. 저를 예뻐해 주신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했죠. 시댁에 분위기 좋게 인사 잘 드리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만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도 사돈댁에 말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아들이 예쁨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튼 내조라는 게 그거 별거 아니야.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게 내조인 거지. 그러니까 사돈댁에도 우리 아들 좋게 좀 보일 수 있게 해줘. 알겠지? 그리고 어서 양가가 허락해서 상견례 날을 잡았으면 좋겠구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을 하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께도 운을 띄웠죠.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러 오려고요. 날짜는 언제쯤 괜찮으세요? 사실 오늘 제가 예비시댁에는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뭐라고? 아니, 그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다고? 만나는 남자 있는 티도 안 냈으면서 도대체 언제 연애를 한 건데? 뭐 공무원이야? 일하다가 만났어? 일하다가 만나기는 했는데 공무원은 아니고 아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난 사람이에요. 뭐라고?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 사람이라는 말이냐? 누군데? 회계팀의 양 대리님이라고. 그 왜 나 아르바이트 할 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대리님인데. 회계팀 양 대리라고? 어후라, 걔가 요즘 들어서 업무 성적이 꽤 좋다고 하던데 부장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 그래요? 사람 됨됨이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얼마나 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줬는지 몰라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게 다 양대리님 덕분이라니까요. 하루 종일 붙잡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 정도로 공부시키면 우리 동생들도 공무원 되겠다 싶더라니까요. 양대리 정도면 괜찮은 인물이지. 그럼 더 미룰 거 없이 빨리 날 잡고 인사하러 오라고 그래. 큰딸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미룰 일이 뭐가 있어. 예비신랑 칭찬이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그래서 저도 막 팔불출처럼 칭찬을 이어갔죠. 시댁에서도 저에게 말 잘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나를 잡고 그이가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양손 무겁게 준비를 해서 왔더라고요.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정말 간소하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뭐 한우에 영양제, 홍삼에 거기다가 저희 친정엄마 준다고 꽃다발까지 준비를 해온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께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준비해온 이 화려한 꽃다발이 생기를 팍팍 잃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예쁜 꽃이 둘이나 있을 줄이야. 그 말에 저희 엄마 완전히 기절하시는 줄 알았죠. 예뻐 죽겠다는 얼굴로 배고프겠다고 빨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평소에는 잘 준비하지 않는 값비싼 재료들을 넣은 음식들로다가 준비를 싹 해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었죠. 양가에서 반대 의견 하나 없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기로 날짜를 정했고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요즘 아주 실적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던데 말이야. 박 부장이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양 대리가 떡하니 잘 버텨주면 좋겠구먼. 앞으로는 양 대리가 아니라 양 사위라고 불러주십시오. 넉살도 참 좋지요. 저는 시댁 가서 바짝 얼어 있었는데 예비 신랑은 아주 여유가 넘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을 법도 한데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니까 분명히 헛소리 한 번은 낼 줄 알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너스레를 떠는 걸 보고 강철 심정이구나 싶었어요. 오늘 인사드리러 오느라 고생했어. 혹시 놀라지는 않았어? 우리 아빠 얼굴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아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우연하게 행동하더라. 놀라긴 했지. 속으로는 비명까지 질렀다니까. 근데 거기서 티를 내면 그것도 몰랐냐고 호통이라도 치실까 싶어서 일부러 의연하게 굴었어.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가족관계 모른다는 게 이상하잖아. 미리 언질이라도 좀 주지. 그래도 나 잘했지? 미안해.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나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됐네. 아무튼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어서 고마워. 그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양가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천천히 안부도 물어보고 집안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 뒤에 결혼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다 싶었는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마치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애들 결혼식은 언제쯤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 나이가 30도 넘겼는데 저 지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도 딸이 어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혼수나 신혼집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제가 애들 신혼집 하나는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예? 아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대충 예비 신랑네 집 사정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았는데 요즘 집값이 얼만데 집을 해주시겠다는 건지 의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경비 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나마 예비 신랑이 생활비를 그동안 보탰던 것 같은데 결혼하면 그것도 못할 거잖아요. 근데 집을 해주시겠다고?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집은 저희 친정에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누가 해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니다. 우리 집 사람들이랑 다 얘기 끝냈다.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법이야. 혼수만 잘 채워줬으면 좋겠구나. 예비시댁에서 고집을 부리니까 알겠다고 하고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집을 해온다는 것에 대한 부심이 있는 건지 뭔지 결혼식 준비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내가 돈 추가되는 걸 하겠다고 하면 네 돈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집 해오자니 하고 물어보는데 아니 이럴 거면 집 해온다는 자존심은 왜 부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단비만 해도 말이에요. 제가 한복에 정장에 준비를 다 해야 했어요. 친척들한테 공무원 며느리, 대표 딸인 며느리 보는데 어설프게 준비할 수 없다고 해서 빵빵하게 준비해서 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에게 준비 잘했다 하시는데 이런 거 다 받아 챙기려고 집 가지고 생색낸 건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글쎄 신혼집 사정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결혼식을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진짜로요. 지은 지 한 50년은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런 집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던지. 물론 우리 부모님도 혼수 채워준다고 집 보러 오셨다가 엄청나게 놀라고 가셨어요.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지은 지 5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집일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으니까요. 저희는 삐걱삐걱거리는 걸 잘 짜맞춰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좀 힘든 일이 겹치긴 했어요. 우리 시댁에서 집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억소리 나는 집이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남편의 월급을 딱 까봤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너무 적어서 왜 이렇게 돈이 없나 했더니만 글쎄 집을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랑 같이 살면서 갚아야 하는 빚이었다 이겁니다. 시댁에서 해준다고 호언장담을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거 완전 사기 맞은 기분인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우리 집 대출금이 당신 통장에서 나가는 건데? 이 집 말이야. 시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집 아니었어? 당신 이름으로 대출 잡혀 있으면 결국 우리 둘이 갚아야 하는 빚인 거잖아.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도 다 안 되어 있으신데 무리해서 어떻게 집을 해주시겠어? 정 그러면 처가에 가서 말을 좀 해볼래? 도와주실 수 있냐고. 진짜 기가 막혀. 우리 집에서 집 사준다고 했을 때 받았으면 적어도 신축 아파트는 얻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낡은 집이 아니라 집은 무조건 남자가 해오는 거라고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더니만 결국 이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 낡은 집 대출금을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공무원 철밥통인데 월급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회사 대표이신 장인어른에게 기죽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굴었지만 뭐 딱히 방법이 없었죠. 이제 와서 시댁에 따지고 들 수도 없고 돈도 없다는데 대출금 갚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결혼까지 해서 아직 신혼인데 이 문제로 갈라설 수도 없는 것이었고요. 그냥 참고 살았어요. 허리띠 졸라매면서요. 그렇게 결혼을 한 지 10년 차가 되었고 남편은 승진을 해서 과장까지 달았는데 부장을 달지 못했어요. 부장 달고 싶어서 안달이 나긴 했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사돈은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사위가 능력이 있으면 말이야 자리도 떡떡 내어줄 줄 알아야지. 마냥 과장으로만 살게 할 거야? 며느라 네가 내조를 잘해야지. 우리 아들이 부장 달아서 월급이 좀 올라야 우리도 숨통이 튈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 나이에 우리 바깥 양반이 경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아이 물가 오른 게 감당도 안 되는구나. 저희 남편 월급이 오른다고 왜 어머님네 숨통이 트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이 월급으로 먹고 살기 빠듯하거든요. 거기다가 어머님께서 사주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아파트 재개발도 안 된 건지 뭔지 소식도 전혀 없어서 이사도 못 가고 붙어 살고 있는데 이 집 대출금 갚느라 그동안 돈 쓴 거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거든요. 아이 월급 좀 오르면 우리한테 용돈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저희도 오른 물가에 힘들어 죽겠거든요. 용돈 지금도 조금씩 드리고 있잖아요. 많이는 아니어도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고요. 돈 모을 틈도 없어서 이사 갈 꿈은 꾸지도 못하고 있는 실상인데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세요? 답답하네요 정말.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제가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싫더라고요. 시댁에서 해준 거 없는데 제가 왜 친정 돈을 끌어다가 시댁을 돕고 살아야 하냐고요. 그럴 마음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은근히 시댁에서 우리 친정집에서 좀 도와주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그게 의무도 아니고 더 요구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승진 타령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승진이라도 딱 됐으면 말이다.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구먼. 아니 남도 아니고 사위인데 그 자리 하나 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남편이 성과를 잘 내고 충분히 승진할 만하다 싶으면 회사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요즘 들어서 자꾸 아랫사람들에게 다 떠넘긴다고 하던데 이래서 승진을 하겠어요? 사실 이 말을 한 이유도 있었어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아랫사람들에게 다 떠넘긴다고요. 누가 보면 이사라도 단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남편에게 이 말을 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니까 말을 안 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넌지시 찔러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아니 장인이 대표인데 당연히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언제까지 만년 과장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위는 남이다 이건가? 에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저도 뭐랄까 시댁에 가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승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딱 잘라 말을 한 덕에 일단락이 되고 시간이 흘러 우리 아버지 칠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밥을 먹는데 칠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아버지 곧 칠순이잖아요. 환갑도 조촐하게 넘어갔는데 칠순은 제대로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나이 먹은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챙기냐. 아 됐다. 앞으로 더 오래오래 살 거니까 따로 칠수는 안 챙겨도 된다. 에이 환갑이라도 챙겼으면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데 칠수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요? 아님 잔치라도 열어드려? 됐다니까 그러네. 나도 이제 칠순이라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꼼짝 말고 집에 있고 싶구나. 그리고 요즘 들어 고민을 하는 건데 말이야. 나도 이제 일선에서 슬슬 물러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아니 아직 정정하신데 왜요? 아버지께서 어디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회사 운영 10년은 거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정리하시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으면 말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넘겨줄 줄도 알아야 하는 법 아니겠니? 언제까지 네 남편을 만년 과장으로 내버려둘 거냐?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기도 했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회사 물려받을 생각도 없다고 하니 말이다. 이제는 대표 이름 싹 따라서 명함도 명패도 새로 뽑아야 하지 않겠니? 옆에서 침만 꼴깍꼴깍 삼키던 남편이 그 말에 입이 귀에까지 걸리더라고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냅다 일어서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냅다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장인어른, 저에게 지금 대표직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니 일 떠넘기고 잘못한다고 꼽을 주면서 이야기를 할 땐 언제고 대표직을 주시겠다고 라고요. 근데 제 속을 읽기라도 하신 건지 아버지께서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이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꼭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었어. 자식놈 하나는 공무원 한다고 정신 팔려 있고 나머지 놈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게임이나 처하고 있으니까 사위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나는 벌 만큼 벌었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으니 이제는 좀 여유 있게 놀러 다니면서 쉬고 싶다. 아버지께서도 한평생을 회사 운영에 매달려 왔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칠순쯤 회사에 은퇴를 하겠다 하고 대표직을 남편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그냥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대표라는 이름이 그렇게도 좋은 건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어디 소문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루를 못 가서 시어머니가 알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얘기 딱 들었다. 승진을 해줘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아들에게 대표직을 넘겨주신다고? 아이고야 그래 이게 내조지 우리 복덩이야. 예, 아버지께서도 이제 칠순이시니까 회사를 슬슬 정리하고 싶으신가 봐요.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생각이 깨어 있으시다. 그럼 그래야지. 이제 우리 아들이 대표라니. 우리 아버지 덕에 대표 자리 꽁으로 앉았으니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노력이라도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아버지 은퇴에 서운하지는 않을 텐데 마음이 좀 그러네요.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도 뭐 아무 노력 안 하고 그 세월을 버텼겠니?
아무튼 이제는 그럼 우리가 생활비를 얼마나 받아야 하니? 대표니까 월급도 어마어마하겠지? 그럼 한 3, 400만 원은 줄 수 있는 거지. 네? 생활비를 얼마를 달라고요? 3, 400만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생활비로 드리겠어요? 우리 아들이 대표인데 우리도 그에 걸맞은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니? 대표네 아버지가 경비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당연히 그 정도 돈은 줘야지. 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깝니? 아까운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죠. 3, 400만 원이 누구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 드려요. 시어머니는 삔또가 상했는지 돈을 아껴도 어떻게 부모한테 아낄 수 있냐면서 떽떽거렸지만 저는 바로 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못 드린다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부터 쭉 대표 자리 물려줄 준비를 하셨고 남편은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건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명함부터 뽑을까 하는데 진짜 한심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대표직에서 물러서려고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아버지께 당연히 은퇴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꺼낸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명패도 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고민 끝에 평생 일궈온 회사니까 기념이라도 해야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셨고 저도 은퇴식 날 애들이랑 준비를 해서 가야겠다 싶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따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번에 제가 생활비 3, 400만 원은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잔소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어디서 생전 보지도 못한 모피코트 같은 걸 입고 나왔더라고요. 딱 봐도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것이 비싸 보이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샀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니, 어머님, 이 옷은 뭐예요? 처음 보는 옷인데 딱 봐도 털이 장난 아닌 게 꽤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역시 돈값을 안다니까. 이번에 무리해서 샀다.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당연히 나도 대표 엄마로서의 애티튜드를 갖춰야 하지 않겠니? 예? 고작 그런 이유로 이렇게 비싸 보이는 옷을 사셨다고요? 어머님, 이런 거 살 돈 아껴서 노후 자금 마련하는 데 보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는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내 노후야 당연히 빵빵하게 보장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게 사업이잖아요. 저희 노후도 생각해야 하는 마당에 언제까지 시댁에 퍼줄 수 없지 않겠어요? 제발 회사 대표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자중을 하세요. 공무원 주제 우리 아들 만나서 팔 잡힌 거 아니니? 너는 나한테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딴지를 걸고 들어? 어머님 아들이야말로 저를 만나서 팔 잡힌 거죠. 저 아니었으면 회사 대표 자리에 앉아볼 수나 있었겠어요? 우리 아들이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왜? 기가 막혀. 됐고. 오늘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다. 이거 받아라. 그러면서 저에게 서류를 하나 던지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만 글쎄 이혼 서류인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황당했죠. 이혼 서류를 저에게 왜 주시는 거예요? 어머, 이야, 서류 작성까지 다 해두셨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쯧, 너 나한테 짓이라고 했니? 참나, 우리 아들이 이제 대표 자리에 앉을 건데 공무원 마누라 어디다 쓰겠니? 너 아직도 월급 쥐꼬리만큼 받잖니?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겠니? 양육비야 넘치게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우리 아들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게 놓아주렴.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랑 살겠니? 이제는 헤어져라. 회사도 우리 아들 거 됐는데 뭐 어쩌게. 너네 아버지 은퇴식 하는 날 우리 아들도 취임식 하기로 했잖니. 이제 인수인계도 다 끝이 났다고 하던데 아주 잘 됐지. 얼른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도장 찍어줘라. 제가 한참 동안 이혼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서더라고요. 본인은 마사지 예약을 해놔서 가봐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바로 친정집으로 쌌죠. 친정 갔더니 아버지께서는 인수인계 다 해놓고 집에서 여유를 부리고 계시길래 제가 이혼 서류부터 냅다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소리를 꽥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 전부 다 그대로 들려드렸죠. 배응망덕한 인간들이라고 부들부들 하시길래 저희도 뒤통수 한번 세게 갈겨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은퇴식 그리고 남편의 대표 취임식 날이 되었고 다들 공장에 의자 펴놓고 단상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지랑 남편을 위해 자리를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 모피코트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아무리 겨울이어도 공장 안은 기계 돌아가서 더워 죽겠는데 말이죠. 아버지의 은퇴식 먼저 진행하고 남편 취임식이 연달아 이어지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마이크를 잡더니만 말을 이어가셨어요. 제 칠순이라고 이렇게 자리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 사위에게 대표 자리를 위임하겠다고 이 자리를 만들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회사 식구들이 하나같이 아직은 물러날 때가 아니다 하는 걸 만류하고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 저희 사위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무에서부터 실수가 많더군요. 제가 인수인계를 하며 거래처 하나와 계약을 해오라고 했더니 글쎄 갑질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뒷돈까지 챙겨달라고 앞으로 거래는 이쪽이랑만 하겠다고 아주 간제비 같은 짓을 해놨더군요. 제가 나이 30부터 시작해 40년 동안 쭉 이어온 제 공장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다가 망하는 꼴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딸린 식구들이 한둘도 아닌데 말이에요. 은퇴식과 취임식은 없던 일로 하고 제 칠순잔치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그 말에 취임식을 준비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정장까지 싹 뺏고 자리하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쳤어요. 아니, 장인어른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대표직 명함도 파고 명패도 새로 달았습니다. 인수인계도 다 끝난 마당에 갑자기 취임식 당일에 말을 바꾸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도 이미 제가 대표직에 올라가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거 명패 명함 뭐 몇 푼이나 한다고? 내가 계좌로 싸주겠네. 자네한테 대표 자질이 있어야 내가 이 회사도 믿고 맡기지. 그동안 과장 달고 성과 하나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이나 받아갔는데 내가 사위랍시고 대표 자리 줘버리면 회사 식구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 뭔가. 게다가 자네 이제 내 사위도 아니잖아. 가족이라는 이유로 세습하는 거 그거 못할 일이지. 내가 은퇴할 때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자네에게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미안하네.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꿔서. 근데 내 회사니깐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여기 실무자들 중에서 제가 대표 자리에 다시 앉겠다 고집하는 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표님은 영원한 저희의 대표님이십니다. 직원들이 하나같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짠 것처럼 말이죠. 아니, 제가 왜 장인어른 사위가 아닙니까? 갑자기 남 취급하시는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지금 내가 뭐 치매라도 걸렸다는 게인가? 너무나도 건강하네. 자네는 자네 부모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가 남편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딱 찍은 거 손에 쥐어주면서 말을 했죠. 어머님이 이혼하라 하시대. 대표는 공무원이랑 급이 안 맞는다나 뭐라나? 근데 이걸 어째? 공무원이랑 백수도 좀 급이 안 맞지 않나? 내가 먼저 이혼하자 할게. 그 말에 남편이 눈 뒤집어 까면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는 모피코트까지 싸잡아서 멱살을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엄마 마음대로 일을 그르치고 그래? 내가 자리를 제대로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어야지. 아니 네가 대표 자리 인수인계 다 받고 명함도 파고 사무실로 옮긴다는데 자리 차지한 거지 그게?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싱글이어지만 받아준다잖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지. 아이고 이놈아 어지럽다. 그만 좀 흔들어 대라. 나중에 나 죽어. 이렇게 이혼당하면 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그 입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어머님, 이혼하면 양육비는 넉넉하게 주신다고 했죠?
기대할게요. 가뜩이나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백수가 양육비는 어떻게 주려나 몰라. 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빌더라고요. 모피코트 바닥에 닿아서 다 더러워질 텐데 그 와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요. 모피코트 걱정이 먼저 들었을까요. 내가 실언을 했다. 우리 아들이 대표라는 자리에 앉는다고 하니까 내가 잠시 눈이 돌아서 미친 짓을 했나 봐. 우리 아들한테는 너밖에 없지 않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버릴 수가 있어? 제가 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난 거죠. 이혼 서류에 친필로다가 작성 다 해놨던데 어차피 저랑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서류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굳이 제가 못난 저 인간이랑 같이 살겠다고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장인어른, 저한테 이 회사 넘기기로 그때 서류에 사인하시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번복을 해봐요.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서류 말인가? 아직 내가 넘기기 전이었지.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변호사랑 상의 중이었는데 내가 늑정을 부리길 참 잘했지 뭐야. 남편 정말 망연자실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직원들도 전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저희 가족들은 하나같이 팔짱 끼고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태를 깔보고 있었죠. 이제 내 딸이랑 이혼하면 남남되는데 서로 불편해서 어떻게 얼굴 보고 이러겠나. 자네는 해고야. 내가 퇴직금은 제대로 정산해 주겠네. 그리고 해고당한 거니까 실업급여도 받게는 처리해 주겠네. 남편은 그때부터 땅을 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아주 꼴 좋더라고요. 감히 지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이런 짓을 계획했다는 게 분이 안 풀렸죠. 시어머니는 모피코트 질질 끌고 저에게 다가와서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는데 그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욕심 부리다가 집안이 망했다고 쯧쯧거리는 걸 보면 아빠는 이 뒤통수를 계획하고 직원들에게 일일이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대표 자리에 앉으려고 대표 딸을 꼬신 건데 엄마가 일을 다 망쳤다고. 그 입방정 때문에. 와, 내가 대표 딸인 걸 알고 접근한 것이었다고? 아니, 내가 대표 딸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몰라. 눈치 뻔한 사람이라면 다 눈치챘을 텐데. 알바한테 면담 요청을 하는 대표가 어딨어. 평생 그런 적 없는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알바가 일하는 거 구경하고 가지를 않나. 거기다가 아주 똑 닮았거든 두 사람이. 진짜 소름이 돋았죠. 일부러 알고 접근을 했다는 것도 10년이나 속이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 난리가 난 이후에도 계속 울고불고 질질 짜는 거 제 쌍둥이 남동생들이 남편이랑 시어머니 번쩍 들어서 문 밖으로 내팽개 쳐버렸어요. 저희 쌍둥이 남동생들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놈들이라 남편이랑 시모는 꿈쩍도 못하고 내쫓겼고요. 남동생들이 양아치 근성은 대단해도 가족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는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사고는 치고 다녀도 가족 사랑은 대단한 놈들이었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제 편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얘네도 나이 먹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게임 좋아하더니만 둘이서 PC방 운영하면서 착실하게 살고 있었고요. 직원들이 칠순잔치 할 건데 맛 다 떨어지겠다고 나가라고 야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 이후에 공장에는 출장 뷔페 차려져서 직원들이랑 칠순잔치 재미나게 했고 남편이랑 시부모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집에 갔더라고요. 시댁으로 정말 해고 통보 날아갔고 이혼 소송장도 같이 날아갔습니다. 소장 보낼 때 얼마나 통쾌하던지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해서 빌었지만 죽어도 안 되지요. 우리 애들이야 한동안 마음에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2배, 3배 사랑으로 넘치게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빠 없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요. 저는 그 낡은 집에서 드디어 탈출을 했고 짐도 솔직히 챙기기 귀찮고 아빠도 부정 탄다고 새로 사자 해서 일단은 친정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차피 그 집 제 집도 아니고 말이죠. 이혼 소송하면서 재산 분할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 없이 다 그 인간 재산이었으니 못해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사치 부린 거에 대한 빚 갚기도 빠듯할 텐데 백수돼서 어쩌나 몰라요. 이혼 소송하면서 남편이 몇 번이고 저 찾아올 때마다 저는 쌍둥이 동생들 불러서 저 인간 좀 처치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애들이 워낙 무섭게 생겨서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는 찾아오지도 못하고 얄짤없이 이혼당했습니다. 이제는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 중인데 부디 법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